써드린 첨삭소의 러브레터는 처음인데요. 약간 엇갈림이 있었는데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말을 해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용기.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린 첨삭소입니다. 써드린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김금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15년차 소설가이고요. 최근에 4년 만에 장편소설 대운실 수리보고서를 내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도 글을 쓰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원고는 27 AOIUW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써드린 첨삭소의 러브레터는 처음인데요. 첫사랑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떠올라 러브레터를 써보았는데요. 이제 와서 첫사랑이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래도 딱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금희 작가님을 2016년 겨울에 배웠습니다. 소설가를 꿈꾸고 있는 저에게 동료로 만나자고 화이팅이라고 사인과 함께 적어주셨는데요. 작가님께서 글을 봐주신다면 큰 기쁨이자 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바뀌기를 원하셨고 독특한 감정 묘사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편지다 보니까 저희가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처럼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처음 본 건 17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 이 첫 문장에서 문장을 좀 간결하게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17살 여름이었어 라고 하는 게 간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의 한낮이었나? 교회 체육대회 때문에 실내 체육관에 갔었는데 잠시 바깥에서 서성거리다가 어느 계단에 친구랑 앉아있는 너를 발견했어. 사실은 발견은 크게 인상적인 무언가 새로운 걸 알게 됐다는 뜻을 좀 담고 있거든요. 이 편지의 진행은 난 처음에 너를 굉장히 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어쨌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던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아이가 뒤에서 마음에 남는 아이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너는 그냥 흔한 삼선 슬리퍼 차림이었지 라던가 교회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무심히 지날 만한 그런 외향이나 겉모습을 가졌다는 거를 약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네가 이렇게 오래 기억날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라는 문장이 앞의 문장과 좀 다르게 되면서 일종의 반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18살 되던 새해쯤이었어. 새해와 되던 해라는 이 1년 연 단위를 가리키는 말들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쓰는 것은 약간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되던 겨울쯤이었어. 18살 여름엔 교회 중고등부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갔었어. 여기서부터 뭔가 대박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두근거림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낮의 해수욕장에서 난 얕은 바다를 걸어 다니는 너를 보기도 했어. 제가 명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한낮의 해수욕장에서 얕은 바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 얕은 바다이지만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너를 보면서 뭔가 쿵 했어 뭐 이런 식의 큰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얕은 바다를 걸어 다니는 너를 봤어 라는 이 문장이 오히려 과하지 않으면서 그 찰랑거리는 어떤 물살을 걸어 다니는 아이를 상상하게 했어요. 친구 한 명이랑 어떤 작은 전시실에 들어갔을 때 네가 뭔가 계속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고 말을 걸 용기가 안 났어. 근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쿵 하고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게 됩니다. 전시실이면 어떤 전시실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뒤를 조용히 따라오는 그 친구의 표정은 또
건 어땠을까? 이런 뭔가 자세한 정보들을 더 원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조금 작은 정보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더 갈수록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친구한테 뭔가 첫사랑을 만난 그런 얘기를 할 때 스스로 연기도 하잖아요. 근데 걔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런 게 이제 쇼잉, 보여주기고요. 그걸 요약해서 그렇게 해서 걔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텔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쇼잉이 보이긴 하지만 쇼잉이라고 하기에는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어떤 작은 전시실, 어느 전시실인데 이렇게 이제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점점 더 궁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갈등 구조가 등장합니다. 그걸 본 친구가 내가 김밥을 2개밖에 못 먹었는데도 혼자 두고 가버리더라고. 모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친구였는데 뭔가 그 미묘한 눈빛들을 보고 있는 게 약간 짜증났나 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좋은데 이게 약간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의 감정 묘사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첫사랑인 남자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말을 거는데 뭔가 대답이 시원하게 오지 않고 눈빛은 이렇게 나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서 딱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장면이 그려질 수 있는데 요약해서 말해주면 뭔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 너무 소심해서 혼자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겁나서 바로 자리를 떴는데 지나고 보니 네가 얼마나 무안했을까 싶어 미안하더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에 그 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그런데 그때 난 가깝지 않은 사람이랑 밥 먹는 게 불편한 소심한 아이라서 바로 자리를 떴어. 지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무안했을까 싶어서 잠을 통 못 잤어. 그 정도로 미안함과 후회가 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주 대미를 장식하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고3 때 교회 같은 반에서 나 혼자만 네 생일을 축하하는 박수를 손짓으로만 조용히 쳤을 때 살짝 미소 지었던 너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앞에 2번 약간 엇갈림이 있었는데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주침의 기억이라고 저는 읽었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눠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3 때 교회 친구들이 내 생일을 그저 스치듯 축하하며 우르르 간식을 먹으러 달려갔어. 그때 축하하는 박수를 손짓으로만 내가 조용히 쳤을 때 그걸 알아보고 살짝 미소 지었던 너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정리를 하자면 앞에 감정을 묘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얕은 바다에서의 추억이라던가 어떤 전시회장에서 조용히 뒤따르는 개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걸 들었을 때 두근거림을 약간 묘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치듯이 축복을 나눈 그 순간이 상당히 애틋하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다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약간 숨겨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읽는 이로서 좀 더 말을 해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2번째는 상황 전개를 할 때는 문장을 충분히 쪼개서 전달할 때 그걸 더 묘사하고 싶은 나의 어떤 마음도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나한테 중요한 감정을 쓰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아하는 것도 글쓰기에 있어서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다, 허들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글쓰기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링크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을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